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원입니다.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인문학, 오늘은 논어 제7 수립편 25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25번째 문장을 보니까 문장이 좀 긴데 내용은 그래도 좀 단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공자가 추구하는 사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알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인물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아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편은 공자가 제자들한테 학문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라고 항상 인성교육 차원에서 항상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해석을 하기 전에 읽어 드린다면, 자왈 성인 오 부득이 견지이어던 덕견군자자 사가이라. 선인 오 부득 이 견지이면 덕견유항자 나도 사가이라. 망이, 이때 망이 이절망자인데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이따가 해석해 드리겠지만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무라고, 없을 무라고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의 위유, 허의 위영, 약이 위태, 난화유 한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해석해 보면 단순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을 나는 부득이, 요때 덕자는 중국말로 얻을 덕자도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만 조동사역으로 대의라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할 수 있다, 캐는 의미로도 또 많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얻을 덕자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할 수 있다, 조동사 의미로 해석하면 쉽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성인을 내가 불덕이견이니까 내가 성인을 볼 수 없다면 지라. 만약에 볼 수 없다 그러면 요 지는 요 성인을 뜻하겠죠, 그렇죠? 성인을 한번 앞에 얘기해 놓고 다시 지는 요 성인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나는 성인을 볼 수 없다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덕견군자자 사가이라 나도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성인을 볼 수 없다면 군자라도 볼 수 있다면 이것이라도 가히 괜찮다라고 의미를 하네요. 성인은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이때 성인은 우리가 4대 성인을 그러자면 부처님,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그러 등 얘기하는데, 공자 시대에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때 성인은 뭐냐면 우리가 공자를 항상 추구하는 게 하은주 시대의 성인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은주 시대에 이제 요 나라의 요순임금, 그런 등등 요순임금을 이제 등등 칭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이상을 잘 했으니까 공자는 그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의미로 꿈이라도 만약에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노세가 되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는 꿈이 아니고 현실에서 내가 성인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면 군자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가이라. 이때 군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공자가 생각하는 군자는 인을 항상 실천하는 그런 삶을 군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선인 똑같네요. 선인 부득
이 견지이라. 내가 선인을 내가 부덕 볼 수 없다면 항상 덕견유항자 가사가이라. 항상 항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선인을 내가 보고 싶은데 선인을 볼 수 없다면 항의를 가진 사람을 보시면 좋겠다. 그래, 이런 의미는 그렇죠. 공자께서는 보면 요즘에 성인을 만나고 싶고, 성인 다음에는 만약 볼 수 없다면 군자를 만나고 싶고, 또 그 다음 점은 선인이라고 했잖아요. 선인이 안 되면 항심 있는 사람, 항자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항자라는 말은 항상 항자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상태고, 선인은 뭐 착할 선자로 쓰는데, 이때 착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마음이 우리가 항상 악을 두지 않는 마음이 그렇게 선해,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있는 거고, 항자는 항상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약에 선을 마음에 두었다면 항상 선 쪽으로 집중하고 그런 사람. 근데 요즘 그 당시에 공자가 세상 뭐 요즘도 세상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뭐 항상 이랬다 저랬다 줏대가 없는 사람이 참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줏대가 있는 사람은 많다. 라도 벗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공자는 따지고 보면 계급을 말하는 건 아닌데, 성인, 군자, 선인, 항자 이런 수제로 어떤 인격의 정도를 한번 표현했지 않았을까. 최고로 높은 사람은 성인은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군자, 선인, 항자. 이제 왜 항자가 이제 좀 공자에 또 부연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연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망이가 아니고 아까 제가 무라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위, 위유. 왜냐면 위는 뭐 하다는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인듯하다. 유인데도 뭐가 없다는 하면 없을 무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 없는 거네요. 그래도 허위위라 가득 허공성인데도 불구하고 가득 찼다고 인체한다. 바로 이때 하위자는 인체한다. 그런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득 찼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면 약이 위태. 약은 어떤 의미냐면 약소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뭐 약소하다. 그러니까 적으면서도 불구하고 위태, 크게 클 태자니까 적게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이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항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이 항자란 말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도 있으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득 찼다고, 또 적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갖고 있다고 요게 말하는 거, 거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항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는 제자들한테 항상 내가 존경하는 성인다운 행사를 하고, 성인다운 행사가 만약 어렵다면 군자라도 너희들 행동을 해라. 군자라도 행동하기 어렵다면 선인이라도 해라. 그리고 선인 되기 힘들다면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공자가 얼마만큼 제자를 아끼는지 그런 마음을 저는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현대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추구를 해야 될까요?
뭐 군자니 성인이니 군자니 성인이니 항자라고 표현할 때 공자가 추구하는 건 오늘날 사회에서는 공자는 이 군자든 어찌됐든 간에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인이 되어라고 하지 않을까요? 공인을 반대말하는 사인이 되겠죠, 그렇죠? 사인. 그럼 공인과 사인을 가장 구별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 키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공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배고프면 내가 안 먹고도 자식을 먹이고, 또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나는 못 배웠으니 자식이라도 배우라고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자식을 키웠잖아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양부모 밑에서 크면서 나중에 생부가 나타났을 때도 생부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뿐이지 진정한 부인은 나를 키워준 분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만큼 나를 키워준 부모가 은혜가 깊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보지 않냐고,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구별해서, 진자리는 본인이 누우시고 마른 자리는 새끼들을 위해서 양보를 했다 그러는 그러한 마음이 내 이웃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해서, 더 크게는 내 사회를 위해서, 사회가 더 크면 이 생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나라가 더 크면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더 크면 전 우주를 위해서, 내 한 몸을 자식을 키우듯이 내 자신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공인이지 않겠냐. 공자도 바로 이런 것들을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을 강조했지 않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이웃이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웃인데, 그런 만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이제 사회가 되고 지역사회 되고 더 크면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자식을 키우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 대하면, 행동을 하면 참 다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렇게 항상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 항상 하는 마음, 여기 나오네요. 항상 하는 마음. 그렇게 하면 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식이 나중에 부모가 연로됐을 때 부모를 복양을 하고 효도를 하고 그렇게 하듯이,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웃과 사회는 나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듯 그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또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주상보시라고 하는데, 무주상보시. 그러니까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라고 얘기를 하듯이, 부모가 자식한테 키울 때 너는 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이가 사람으로 왔으니 또 하는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또 제대로 성장하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것, 역시 본 목적이지 나중에 꼭 효도를 받겠다 그런 목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공인으로도 삶을 살 때, 즉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을, 사회를,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꼭 그쪽에서 내가 나중에 보답을 받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베풀어 보면 나중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듯이 얼마든지 이 사회는 다시 내한테 그것이 되돌아온다. 라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리편 25번째 문장,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를 한 번쯤 내 주변을 둘러보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